2022년도 간호사 국시 아동간호학 출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1축. 상완골 골절로 내원한 7세 남아의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아동과의 면담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생이 불량함, 키와 체중이 300분위수 미만임 등, 엉덩이, 허벅지 등에 여러 가지 색의 멍이 있음. 정답은 부모가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한다. 입니다. 아동의 개인정보와 감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면담 시 부모와 함께 있을 때만 하거나 부모에게 면담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동이 골절된 이유를 다인실에서 다그치듯 물어보는 것은 아동에게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D. 간호사가 방금 입원한 3세 아동과 의사소통할 때 적절한 방법은? 정답은 인형과 같은 특정 사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입니다.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형과 같은 특정 사물을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 3. 연가의 사회성 발달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얼으면 웃는다. 입니다. 연가는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고 얼굴, 소리, 움직임 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주로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며 웃음이나 울음 등의 표현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문제 4. 만사가로 태어난 생후 8개월 아동의 정상 발달 상태는? 정답은 지지하지 않아도 잘 앉아 있다. 입니다. 생후 8개월의 아동은 보통 지지 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앉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대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을 수 있으며 척추 근육이 강해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이가 자세를 조정하고 손으로 지지하거나 물체를 잡아 무릎에 대고 앉을 수 있게 된다. 문제 5. 만 4세 아동의 표준 예방접종만으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DTaP, IPV, MMR입니다. DTa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말합니다. IPV는 소아용 포리온 백신으로 소아마비 예방입니다. MMR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신, 세 가지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합 백신이다. MMR 백신은 유아와 어린이에게 권장되며 2회 접종한다. 문제 2. 18개월 유아의 발달 연령에 적합한 놀이는? 정답은 바퀴 달린 손수레 밀고 다니기입니다. 밀고 다니는 유아용 카트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밀어주는 동작을 통해 근육 발달과 균형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세발자전거는 2, 3세에 탑니다. 색칠놀이는 4세 이상 놀잇감입니다. 문제 7. 생후 3일 된 신생아 신체 검진 시 중재가 필요한 상황은? 정답은 제대 주위가 붉고 노란색 분비물이 있다입니다. 생후 3일 된 신생아에서 제대 주위가 붉고 노란색 분비물이 나타난다면 황달이 의심된다. 황달은 피부와 눈에 노란색 변색되며 간 기능의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신생아는 생후 2, 3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생후 일주일 이내에 해소된다. 황달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강기능 이상, 산모의 항체 전달, 헤모글로빈 대사 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제 8. 다음과 같은 생후 2일 된 신생아의 호흡 상태를 올바르게 평가한 것은? 수면 시 분당 40회, 깨어 있을 때,
분당 55회. 간헐적으로 3에서 5초간 숨을 멈춤. 정답은 정상호흡입니다. 신생아의 호흡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더 빠르고 불규칙하다. 정상호흡은 분당 30, 60회이다. 간헐적으로 숨을 멈출 수 있으며 3.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멈추는 것은 호흡 패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간헐적인 호흡 멈춤은 정상 범위 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9. 신생아의 천 조절이 성인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정답은 얇은 피하지 방층입니다.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표 면적을 가지고 있다. 체표 면적은 체열 교환의 표면이 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체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 작은 체표 면적으로 인해 신생아는 체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외에도 신생아의 낮은 대사율과 갈색 지방 소실도 천 조절이 어려운 이유 중 일부이다. 신생아의 대사율은 성인에 비해 낮으며 갈색 지방은 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갈색 지방을 소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 10. 정상 만사가의 출생 직후 특성은? 정답은 발바닥 전체에 주름이 있다입니다. 신생아의 발바닥은 출생 직후에 주름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주름은 신생아가 바닥을 디딜 때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 11. 연가의 고형식 섭취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강역을 두고 먹인다 입니다. 문제 C. 10개월 연가의 어머니가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심하게 울고 보챈다며 걱정을 할 때 간호사가 해줄 말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10개월 연가는 보호자의 존재에 의지하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며 연가가 독립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를 설명하고 연가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 13. 24개월 유아의 보편적인 특성은? 정답은 거부증이 나타난다 입니다. 24개월 유아는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 시기에 유아는 자기 독립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며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식사나 옷 입기와 같은 간단한 일상 활동에서도 스스로 참여하려 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유아의 거부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2세 정도부터 시작된다. 독립심과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며 자신의 선호나 욕구를 주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상적인 활동이나 요구에 대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증은 유아의 자아실현과 자아주장에 관련이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가 자기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적절하게 이해하며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14.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관한 부모의 지식을 사정한 내용 중 간호사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정답은 아기가 15개월이 되면 훈련을 시작한다 입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능력은 2세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유아는 대소변을 가리는 신호를 인지하고
이를 인지한 후에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있어서 유아용 병이에 앉히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다. 간호사는 유아용 변기의 사용법과 청결 유지 방법, 유아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하고 또한 대변이 마려울 수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문제 15. 다음의 사춘기 남아 성적 발달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고환이 커짐입니다. 문제 16. 학령기 아동의 구강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칫솔질은 스스로 하게 한다 입니다. 문제 17. 간호사가 아동 병동을 순회한 결과 추가적인 낙상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정답은 침대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 있음입니다. 연가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상 난간을 올려둔다. 침대 바퀴가 고정되어 있으면 침대의 이동을 제한하여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침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 야간에는 수면등을 켜둔다. 한쪽 침상 난간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연가를 잡고 있는다. 문제 18. 3개월 아동의 위관 영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영양액 주입 전 증류수로 관을 통과시킨다 입니다. 영양액 주입 전에 증류수로 관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관 영양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증류수로 관을 통과시키면서 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출혈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관을 통과시키면서 혈액 또는 이상적인 색상, 성상의 내용물이 관에 흘러나올 수 있다. 그리고 관이 막혀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증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19. 퇴원 후에도 산소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숙아의 보호자에게 경구 수유에 관한 퇴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머니의 진술은? 정답은 다 먹을 때까지 수유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구 수유 시 수유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가 과도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수유 중에 아기가 급하게 먹을 경우 공기를 함께 삼투할 수 있다. 이는 복부팽만, 가스 증가, 복통 및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수유 시간을 유지함으로써 공기 삼투를 줄일 수 있다. 수유 시간을 제한하면 아기가 포만감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수유를 원하지 않을 때를 알 수 있다. 문제 20. 다음은 재택기간 29주로 출생한 미숙아의 사정 결과이다. 우선적인 중재는 호흡 분당 80회, 흡기 시 미세한 수포음이 들림 흉곽 함몰이 관찰됨, 산소 포화도 83%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pH 7.2C, PaO2 43 mmHg, PaCO2 63 mmHg, HEO3 22 meqL. 정답은 표면활성제 투여입니다. 표면활성제는 주로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상에 투여된다. 신생아 호흡곤란은 주로 호흡장애를 가진 조산아나 미숙아에서 발생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호흡기 세포에서 충분한 양의 표면활성제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면활성제는 폐의 기포액과 폐포 표면 사이의 표면 장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폐포 표면을 안정시켜 호흡기 세포 사이에서 기포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로써 호흡기 세포는 폐를 효과적으로 팽창시키고 축소시킬 수 있으며 호흡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 21. 선천갑상샘저하증으로 진단받은 신생에 관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주기적으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TSH 수치가 상승한다. T3, T4 감소.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대사율이 감소하고 소변 방출이 어렵게 된다. 선천 갑상샘 저하증은 갑상선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을 초래하는 유전적인 질환이다. 이 경우 갑상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 치료 약물, 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을 투여해야 한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호르몬 대체 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 22. 다음의 사례에서 예상되는 중재는 11개월 여아가 2일 전부터 하루 3, 4회 설사를 하고 먹는 양이 줄었다며 병원에 왔다. 구토는 없었으나 보채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체중이 3일 전에는 11kg였고 현재는 10.3kg다. 정답은 경구수액요법입니다. 경구수액요법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설사, 구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화관을 통해 체액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체내 균형을 회복시킨다. 주로 일반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요법으로서 경구용 전해질 혼합액이나 전문적으로 제조된 경구수액용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경구수액요법은 주로 소아나 성인의 일시적인 탈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제 24. 변비가 있는 3세 여아의 부모에게 배변을 돕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추가 교육이 필요한 어머니의 진술은 정답. 관장을 규칙적으로 할게요. 문제 24. 18개월 유아가 급성중이염 진단을 받아 경구용 아목시실린을 복용할 때 부모에게 교육할 투약 지침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처방대로 정확하게 약을 먹인다. 정확한 투약은 항생제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나 약사가 처방한 용법과 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문제 25. 8개월 연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캑캑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다. 입안에 특별한 이물질은 보이지 않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정답은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사용한다. 연가가 캑캑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심폐소생술의 일부인 기본 생명지원 조치이다.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호흡 및 심장 기능의 정지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이 조치는 기도를 열어주고 숨을 쉬게 하기 위해 기도를 청소하고 심장을 자극하여 혈액을 움직이게 하며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26. 팔로내증 후 Tetralogy of Fallot, TOF의 특징만으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심실중격결손, 폐동맥 협착, 대동맥 기승, 우심실 비대, 대동맥 기승은 대동맥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곳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상적인 심장에서는 대동맥이 왼쪽 심실에서 나와 체내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동맥 기승이 있는 경우 대동맥은 오른쪽 심실에서도 나와서 심방중격 결손으로 혈액이 섞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심실중격결손은 정상적인 심장은
왼쪽 심실과 오른쪽 심실을 분리하는 심실 중격이 있어야 하지만 심실 중격 결손이 되면 심실 간에 이상적인 분리가 되지 않아 혈액이 섞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심장에서 피를 수용하고 펌핑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혈류 패턴이 방해된다. 섞이게 된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폐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심실 비대는 심장의 오른쪽 심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비대한다. 우심실은 폐 쪽 혈액을 받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심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혈액을 폐로 펌핑하려고 하면서 비대하게 된다. 우심실 비대는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심장이 비대하여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하고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하게 되어 혈류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폐순환이 저하된다. 폐동맥 협착은 폐동맥의 판막이 좁아져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폐동맥에서 폐로 가는 혈류량이 제한된다. 문제 27. 혈우병으로 진단된 항령정이 아동의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출혈이 의심될 때 해당 응고인자를 투여한다 입니다. 혈우병의 주요 증상은 출혈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출혈은 외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출혈도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관절 내 출혈, 근육 내 출혈, 피부 내 출혈 등이 나타난다. 작은 상처로도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장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문제 28. 해노흐 쇤라인 자색반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보호자가 질병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간호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혈뇨나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염에 속하는 질환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청소년기 이후에는 발병 빈도가 낮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작은 혈관들에 염증이 퍼져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킨다.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자색반이 나타난다. 자색반은 일반적으로 다리, 엉덩이, 팔꿈치 등의 관절 부위와 피부에 나타난다. 자색반은 일시적인 것으로 저절로 사라진다. 문제 29. 신증후군 아동의 퇴원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소변의 양상을 매일 확인하도록 한다. 신증후군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이식된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이다. 신장 이식 후 첫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소변의 양과 농축도 변화,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부종, 전해질 불균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소변의 양이 적거나 증가하거나 색상이 변하는 등의 이상이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문제 30. 열발작 열성경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주로 전신성 강직 간대 발작이다 입니다. 열발작 열성경련은 천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련이다. 주로 연가와 유에서 나타나며 천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천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할 때 발생한다. 대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의식 상태는 정상적이며 경련 후에는 회복된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해결되며 심각한 합병증이나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전신성 강직간대 발작은 대뇌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심한 경련 발작이다. 발작의 시작 부분에서 전신에 걸쳐 근육의 긴장과 경련을 동반하며 환자는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전신성 강직한데 발작은 일반적으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발작 후에 환자는 피로감과 혼동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 31.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사정 결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뒤에서 관찰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등의 높이가 다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주로 요통, 허리통, 허리 근육의 경직, 통증이 발생한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나 변형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주로 요추부 또는 경추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 32. 돌발 피진, 돌발진, 아동에 관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입니다. 돌발 피진, 돌발진은 급작스러운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흔한 피부 질환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유아 홍반성 피부염이라고도 불린다. 어린아이들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감기나 다른 감염병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 돌발 피지는 피부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피부의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피부의 건강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 수분은 피부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유지해준다. 또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다. 돌발 피지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소실되며 별도의 치료 없이도 증상이 완화된다. 가려움증이나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쿨링 젤이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3. 백일해의 주된 감염 경로는 정답은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비말로 감염입니다. 백일해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분사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자와의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기 비말을 마주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백일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다. 문제 34. 급성 골수세포 백혈병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구내염과 구강궤양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군다 입니다. 문제 35. 4세 남아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 7일 전부터 고용량의 항암요법을 받고 있다. 아동의 어머니가 이러한 힘든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간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내용은 정답은 악성세포 박멸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데 헤모포이에시스, 혈액 생성 기능가 손상되거나 약화된 환자에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여 혈액 생성을 지원하는 치료 방법이다. 악성 혈액암의 치료 과정에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항암요법을 받는 것은 악성세포를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일치하는 혈액형을 가진 건강한 개인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후 이를 수혈 또는 정맥주사 등을 통해 수혈 대상자에게 이식하며 이를 통해 이식받은 조혈모세포는 수혈 대상자의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 생성을 시작하고 핵심적인 혈액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생성하여 환자의 혈액 기능을 회복시킵니다.